아리스토텔레스, 화를 내는 건 쉽다. 문제는 잘 내는 것이다.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갑자기 가슴이 벌렁이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순간, 상대는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내 속에서는 그 말이 번개처럼 내려꽂힌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의 에너지가 분노로 바뀌는 그 짧은 찰나. 그때 우리는 흔히 화를 낸다.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는 말을 끊고 돌아서고, 또 누군가는 무표정으로 침묵하지만 속으로는 펄펄 끓는다. 그렇게 우리는 화를 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내가 진짜 화를 잘 낸 건지, 아니면 후회할 폭발을 한 건지. 분노는 감정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하며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다. 우리는 누구나 화낼 수 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무시당했기 때문에, 억울했기 때문에, 또 때로는 단지 피곤하거나 허기졌기 때문에. 그렇다. 화는 이유를 따지지 않는다. 그냥 일어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다. 누구에게 화를 내는가? 어떤 말로 화를 표현하는가? 어느 정도로 감정을 드러내는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끊거나 이어가는가?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감정의 반응을 넘어 인간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두 종류 중 하나다. 아무 데서나 터뜨리거나 어디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곤거나. 전자는 파괴하고 후자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진짜 어려운 건 적절한 분노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언제 표현할 것인가. 그 모든 것에는 판단이 필요하다. 분노는 본능이지만 분노를 다루는 방식은 훈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화를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옳은 사람에게, 옳은 정도로, 옳은 시점에, 옳은 목적을 가지고, 옳은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화를 잘 내온 사람인가? 아니면 화를 쌓아온 사람인가? 그리고 다음번 분노의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지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화를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옳은 사람에게, 옳은 정도로, 옳은 시점에, 옳은 목적을 가지고, 옳은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한 문장 안에 분노라는 감정의 본질과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성숙도를 함께 담아냈다. 우리는 보통 화를 낸다는 것을 감정의 해소라고 생각하지만 철학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에게 분노는 인간이 지닌 정당한 감정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위험한 무기였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분노는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잘 내야 한다고. 이 명언의 핵심은 5가지 질문에 있다.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언제, 왜, 어떻게. 이 5가지는 단지 분노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됨을 측정하는 감정의 윤리 기준이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낀 순간, 그 화를 바로 가까운 가족에게 쏟아냈다면 그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분노다. 업무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아이에게 터뜨리는 것, 운전 중 누군가의 실수에 과도한 욕설을 퍼붓는 것, 모두가 적절하지 않은 대상과 정도, 시점을 선택한 결과다. 즉, 우리가 분노를 못 다루는 이유는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판단이 흐릿해져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분노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감정이 인간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성이라는 도구를 감정 위에 둔다. 분노를 품되 목적을 잊지 말 것,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를 파괴하지 말 것, 진심을 말하되 모든 말이 진실은 아님을 기억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분노를 통해 관계가 아닌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품격이다. 결국 이 명언은 단순한 감정 조절 기술이 아니라 인격의 정제에 대한
철학적 선언이다. 화는 누구나 낼 수 있다. 하지만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무게와 깊이는 달라진다. 이 문장을 기억하자. 화를 내는 건 쉽다. 문제는 잘 내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자. 나는 지금까지 화를 어떤 방식으로 써왔는가? 그 감정이 나를 지켜주었는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려 왔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의 존재라 불렀다. 로고스, 즉 이성의 언어를 가진 존재. 그러나 그는 인간이 이성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감정과 이성이 공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주목했다. 인간은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으로 인해 행동하며 그 행동의 결과로 관계를 만들거나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는 윤리학의 한복판에 분노를 놓았다.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철학적 감정으로서 말이다. 그가 말한 중용은 감정을 없애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감정에는 부족함도 있고 과잉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감정도 그것 자체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 감정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도덕적 가치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무관심하거나 비겁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하게 분노하는 사람은 파괴적이다. 중용은 그 두 극단 사이에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태도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분노를 중용의 대표적인 예로 다룬다. 그는 말한다.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 분노하지 않고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는 것이 어렵다. 즉, 감정을 억제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닌 훈련과 판단을 통해 감정을 조율하는 능력이 곧 탁월함이라고 본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성이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현대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인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잘 반응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우리가 분노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 분노를 내 것으로 다스릴 때 그 감정은 나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 결국 그가 말한 잘 화내는 것은 단순한 태도, 조절이 아니라 삶의 윤리를 세우는 방식이었다. 우리가 그에게 배워야 할 것은 분노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그 분노를 어떻게 인간다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다루느냐는 태도다. 그것이 곧 성숙이고 철학이고 인간됨의 징표다. 지우는 평소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도 부드럽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피하려고 노력하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회사 회의에서 팀장이 지훈의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도 않고 이건 쓸모없네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가슴이 벌렁이고 손끝이 저려오는 느낌. 그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속에서는 수천 마디 말이 맴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팀장에게 메신저로 짧고 단호한 말을 남겼다. 앞으로 제 의견은 굳이 물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분노를 품은 회피였다. 이후 팀장과의 관계는 냉랭해졌고 그는 점점 팀 내에서 고립되었다. 자신도 알았다. 그 말을 보낸 건 화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고 싶어서였다는 걸. 그는 분노를 표현했지만 그 화는 잘 다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상대도 바뀌지 않았고 자신도 후회만 남았다. 몇 달 후 그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상황을 다시 겪었다. 이번엔 그는 한 박자 늦췄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다만 멈췄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팀장에게 찾아가 말했다. 오늘 말씀에 솔직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 자료에 충분히 문제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지점을 같이 짚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요. 그 순간 팀장은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나도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 다시 같이 보자. 같은 사람, 같은 상황. 그러나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었을 때 관계도 달라졌다. 지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것. 다만 그 감정이 나에게 주는 신호를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문제라는 것. 첫 번째 화는 무너짐이었고 두 번째 화는 대화의 시작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장면이다. 억울함, 무시, 오해.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순간의 선택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지우는 말했다.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내는 걸 배워야 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화를 내는 방식이 나를 설명한다.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에 반응하는 태도가 나라는 사람의 얼굴을 만든다. 오늘날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다. SNS에서 누군가의 발언 하나가 삽시간에 수백만 명의 감정을 자극하고 댓글창에서는 분노가 집단적인 폭풍처럼 몰아친다. 운전 중 끼어들기 하나에도 욕설이 쏟아지고 고객센터 상담원이 한마디 실수하면 그 녹음은 커뮤니티를 통해 감정 해소 콘텐츠로 소비된다. 이 모든 장면은 단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화가 나 있다. 그리고 그 화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잘 화내는 법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인내심을 기르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기르는 일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것을 무작정 참거나 폭발시키는 대신 그 감정을 인지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태도. 이건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훈련이다. 사적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연인과의 갈등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 부모로서 아이에게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는 대신 지금 엄마가 왜 화가 났는지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함. 이 모든 것이 감정의 중용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언어를 배우지만 감정을 다루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된다. 그 결과 자기 감정조차 낯설고 두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진짜 성숙은 자기 감정의 언어를 갖는 데서 시작된다. 그 언어는 때로는 단어 하나, 침묵 5초, 깊은 숨 한 번일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내면의 폭발이 아니라 내면의 조율을 통해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디지털 시대의 분노는 빠르고 격렬하고 짧다. 하지만 그 여파는 오래간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노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에야말로 분노를 품위 있게 다루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잘 화내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키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는 시대. 이제는 그런 감정의 기술이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화를 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본다. 그 화는 정말 필요한 분노였을까? 아니면 상처의 반응이었을까? 나는 정말로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상태였던가? 혹시 그냥 터뜨린 것에 가까웠던 건 아니었을까? 내가 했던 말, 던졌던 표정, 흘려버린 말투, 그것들은 나를 설명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나를 숨기고 있었을까? 나는 화를 낼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인가? 무표정으로 침묵하며 상대를 멀어지게 만드는가? 아니면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큰 소리로 뱉어내고 후회하는가? 혹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수천 번 씹으며 더 깊은 벽을 쌓고 있는가? 그 중 어떤 것도 내게 진짜 도움이 되었던 적이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 가족인가? 친구인가? 혹은 나 자신인가? 그 화는 정말 현재의 사람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내드는 것인가? 나는 내 감정을 누구에게 정직하게 설명해 본 적이 있는가? 혹시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식의 침묵 속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분노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가?
내 억울함을 이해받고 싶은가? 아니면 상대를 무릎 꿇게 만들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기기인가? 아니면 연결되기인가? 화를 내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감정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말하고 싶은 진짜 문장은 무엇인가? 왜 나를 무시했어인가? 아니면 나도 존중받고 싶었어인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 나는 분노를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보고 있는가? 내 안에 일어난 뜨거운 불꽃을 어떻게 다룰지. 나는 그 주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분노의 주인이 되는 순간 관계는 달라지고 나 자신도 달라질 수 있다면 그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는 없을까? 화를 잘 낸다는 건 결국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율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명확한 인식과 반복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 억제도, 방임도 아닌 감정의 훈련이다. 다음은 일상 속에서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기 위한 실천 전략이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5초 멈춤 훈련. 분노는 찰나의 감정이지만 그 반응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화가 올라올 때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딱 5초만 침묵한다. 그 5초 동안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감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짧은 멈춤이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성을 끼워 넣는 기회의 창이 된다. 둘째, 감정 기록 일지 쓰기. 하루에 단 5분. 오늘 내가 느꼈던 분노의 순간을 기록한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왜 그랬는지.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면 분노는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신호가 된다. 특히 그때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무엇이었나? 라는 질문을 던지면 감정 이면의 결핍과 바람이 드러난다. 셋째, 분노를 표현하는 말 습관 바꾸기. 예를 들어, 너 때문에 기분 나빠라는 문장은 공격이지만 나는 그 말이 속상했어는 진심이다. 비난이 아닌 감정 전달의 언어를 연습해야 한다. 이는 연습하면 할수록 관계에 치유의 힘을 준다. 분노는 표현되면 해소되지만 표현 방식이 공격이면 관계는 무너진다. 넷째, 나만의 분노 해소 루틴 만들기. 산책, 일기 쓰기, 음악 듣기, 차 마시기 등 감정의 파동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을 안전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루틴이 있어야 한다. 감정은 피할 수 없다면 정제된 방식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 다섯째, 회복 대화를 준비하기. 감정을 다룬 뒤에는 반드시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를 준비한다. 내가 이렇게 느꼈고, 이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의 문제였을 수도 있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인지 우리는 안다. 화를 낸 뒤 진짜 어른은 회복을 위한 다리를 놓을 줄 아는 사람이다. 화는 나를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나를 더 고립시키고 있다면 이제는 그 분노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할 때다. 우리는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연습. 그것이 결국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며 삶을 깊게 만드는 길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감정의 순간을 지나온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뜨겁고 가장 솔직한 감정이다. 그래서 그만큼 다루기 어렵다. 그러나 분노는 우리를 파괴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다는 증거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뭔가가 이어받았다는 것, 내가 더 나은 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는 것. 분노는 언제나 그곳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억누를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는 그 화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나 자신에게 죄책감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분노를 통해 성장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으며 연결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배워야 할 기술로 보았다.
그리고 그 기술은 단지 지식이 아닌 삶의 태도로 만들어진다. 타이밍, 단어 선택, 감정 표현의 방식, 그 모든 게 훈련을 통해 쌓이고 결국 나를 더 따뜻하고도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 잘 화내는 사람, 그 말은 곧 자기 감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금 당신은 누구에게 화가 나 있는가? 혹은 누구에게 화를 내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분노를 통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의 언어로 내 삶을 표현하고 있는가? 화를 내는 건 쉽다. 그러나 잘 화내는 것은 용기이고 철학이며 품격이다. 그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번 더 멈추고,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솔직해지는 연습을 통해 쌓인다. 그 끝에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감정은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전하고 싶은가? 이 원고를 읽고 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분노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어떤 감정이 가장 공감되었는지, 혹은 기억에 남는 분노의 순간이 있었다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